자, 네이처셀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브라보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네이처셀과 HLB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유튜브상에 다뤄드리지 않은 분석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유튜브 상에 네이처셀이라든지 HLB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을 다루는 게 재료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다루시는데요. 분명 재료적인 부분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를 생각해보면 결국엔 본질적인 목표가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재료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과연 그에 상응해서 주가가 타이밍 맞게 올라가냐 이거죠. 자, 당연히 현재 회사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은 바닥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주식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에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재료적인 부분도 분명히 지속적으로 챙겨 보셔야 하지만 차트 분석 또한 꼭 알고 가셔야 지금의 자리가 바닥의 자리인지 어느 자리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재료적인 부분, 이건 솔직히 저보다도 우리 주주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누구보다 자신있고 잘하는 것, 바로 차트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어디 가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색다른 차트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컨텐츠 제가 쭉 이어갈 거고요. 어차피 차트 분석이라는 건요, 과거의 차트 갖다가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차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계속 차곡차곡 연재해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 구성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HLB부터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만 듣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납득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교육적인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그 교육해드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들 귀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가볍지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세의 이 초입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자, 상승 추세는 올라가는 게 길어야 되고요. 내려가는 게 짧아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또 길어야 되고, 내려가는 게 짧아야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어지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로의 계속 지속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락 추세는 뭐예요? 하락 추세는 반대로 내려가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고 내려가는 게 기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여기서 갑자기 그동안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내려가는 폭을 보시면은 상당히 짧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격하게 길어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하락 추세의 전환점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았어도 최근에 여기에서 이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더라면은 이 고점에서 이 하락의 각도가 길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락 추세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에 해당할까요? 아니면은 수렴의 구간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길어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짧아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하방으로 길어지는 흐름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요 정도의 폭만큼이 정해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만큼 길어진 다음에 요 정도만큼 올라간 게 사실상 하락 추세로의 연장선이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락이 길어지고 상승은 짧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을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찢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렴풋이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을 찢어서 올라간 거는 당연히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 구간, 딱 이 구간이죠. 하락이 길어지고 올라가는 게 짧은 이 구간, 딱 맥시멈 자리, 그 자리를 이제 딛고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길어졌다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재차 상승 추세형으로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이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죠. 이 구간이 그냥 쓸데없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올라타면 여기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길어졌으면은 얘도 여기서 상승 추세형으로 계속 연장 라인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구간들은 세력들이 개미 투자자들을 속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눈속임 작업을 휩소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눈속임의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딱 지금 답은 나왔어요.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려가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고 내려가는 게 길어진 이 끝자락 또한 중요하겠죠. 브레이크를 걸어준 곳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려고 했던 구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상황이 이 구간 언저리에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긴 해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올라타는 구간이 생긴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 구간을 이탈했는데 그러면은 이 구간이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했으면 당연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 왜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신기한 계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주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주봉에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건요, 파동의 원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라는 건요, 어떠한 데칼코마니 같은 형식으로 비례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자, A4 용지가 이렇게 딱 있을 때 반을 접어서 한쪽에다가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이걸 반으로 접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그려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과 좀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데칼코마니 파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주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시세 초입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빗대어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 또한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은 그런 움직임이었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자르셨으면은 고점 매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마냥 이렇게 내려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선. 그러면은 얘는 언젠가 내려가는 게 길어지지만 올라가는 게 짧은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르더라도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자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이 고점을 딛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웨이로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방으로. 그러면은 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은 이 정도만큼의 사이클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파동의 사이즈를 이렇게 재놓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짧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이 고점에서부터 이 박스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시면요.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예상되는 구간이 우리가 계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를 1+1 개념으로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최종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고점에서부터 원웨이로 밀린 구간이 딱 요 정도만큼의 구간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박스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 구간에서부터 이 박스권을 그대로 갖다 대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첫 번째 매수 자리가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냥 박스 몇 개 그냥 그려놓고서 크기를 쟀을 뿐인데 이렇게 절묘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파동이 있었지만 결국엔 종착역은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큰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데이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생기고 여기에서 원회로 밀린 구간이 요 정도 폭이에요. 그쵸? 이거를 제가 박스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부터 이 박스권을 재는 게 1차적인 지지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는 이 박스권 1+1 개념으로 여기다 쓱 갖다 대면은 거기가 2차 지지라인, 즉 최종 바닥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한번 여기다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딱 대면은 이 구간이 첫 번째 지지라인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그냥 원웨이로 이때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밀었지만은 결국에 이런 구간을 올라탔을 때 이런 데를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보고 이렇게 그었을 경우에 최종 마진 노선의 바닥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쵸? 이 자리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이제는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아마 이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임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재료가 노출될 만한 그런 거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님들, 정말 재료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듣고 나서 앞으로 HLB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런 거 듣고 나서 지금 상황이 이제 반등을 줄 만한 위치냐, 그거에 대해서 차트의 위치를 보는 거는 저의 영상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분명히 이제 바닥의 언저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HLB를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던가 혹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더 태우고 싶다던가 하실 때는 지금 구간이 이제는 적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멀리서 봤을 때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분명히 여기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고,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보셨듯이 제가 계산드린 이 구간에서 살짝 빗나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어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긴 하겠죠. 지금 보시듯이 여기 딱 맞고 나서 한 주, 두 주, 셋, 넷, 다섯, 여섯, 자, 6주 만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해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앞에 부분처럼 살짝 5, 6주 정도 이렇게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가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과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현재 차트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쭉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부터는 차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말에 맹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고 잘하시는 그런 유튜버님이 계시면 그분 걸 보시고 차트는 제 거를 보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바닥도 선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다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주식이라는 건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인데 여기에서 내가 더 내려갈까봐 계속 쫄리고 계속 마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에 건강이 중요하지 그냥 잘라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내가 더 내려갈 것 같다 싶을 때는 자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니까 기다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라인이 어디였어요? 아까 이 구간이었죠. 73,890원. 그쵸?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아마 이 구간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항받는 척 하면서 돌파를 할지 혹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가는 게 이제 길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게 짧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HIB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틀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HIB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못다한 얘기를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그럴 때 HIB 주주님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차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지금 저희 차트 세팅이 조금 남들보다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세력 2번의 이 수식 신호,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구간, 파란색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이거는 바닥을 잡는 전용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구간만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지금 어때요? 이 빨간색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나요? 현재 구간 슬슬 바닥의 자리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력 2번 지금 바닥 신호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뭐가 됐던 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뭐 하루 10%, 20% 상한가 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에 차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대폭등으로 이렇게 정고점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긴 싸움에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이게 바닥 신호라는 건데요. 지금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 자리에서 딱딱딱 찝어주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딱 바닥 신호 나오죠? 자, 없어요. 예, 더 이상. 여기서 한 번 정도 또 미스 안 해요. 거의 근데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호가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 구간에서 계속 반등의 포인트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자, 100%일 수는 없겠죠. 이 신호가 10번 중 7, 8번만 맞아도 엄청난 수식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기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두 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세팅 이 값,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 2번 과매도 구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유추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호이고요. 아까 주봉상에서 제가 데칼코마니 파동으로 계산해 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이제 바닥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바닥 신호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추후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바닥의 신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추후 계속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가시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종목으로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제 거 세력 2번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서 과매도 구간, 즉 바닥의 자리를 알려주는 구간이 이 정도였어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바닥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한 번 나왔네요. 바닥의 신호가 나오고 나서 큰 반등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번 나왔네요. 그쵸? 여기서 또 나오고 나서 반등의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좀 더 내려올 구간이 있어요. 더 내려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락폭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처음 먼저 얘기드렸죠. 내려가는 게 지금 길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짧은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텐데 그 구간이 이런 쌍바닥이 되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추후에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네이처셀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수급 부분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여기에서 매수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전부 다 팔아먹은 흔적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8월 8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한 구간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바닥을 짚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얘들이 이때부터 샀을 때 얘들 평단가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8일부터였죠. 자, 지금 보시듯이 여기에서 외국인이 지금 이틀 동안 매수를 한 게 누적이 50만 주였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에 50만 주면요. 100억 정도를 매수했던 거예요. 그쵸? 100억 정도를 매수했고 여기에서 그 평단가가 21,400원이라는 겁니다. 자, 21,400원은 여기다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00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21,400원. 딱 이 구간을 저점을 딛고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의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얘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다 팔고 가지 못했어요. 지금 100억 정도를 매수해 놓고서 보시지 일부만 지금 매도가 나간 것 뿐이에요. 이걸 다 팔아먹으려면은 얘들은 시간에 관계없어요. 혹시라도 더 올릴 생각이라면요. 일부러 이 자기네들 평단가를 이탈이 됐을 경우에 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평단가가 더 내려갈 테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평단가를 기준해서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이처셀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지에 대한 그런 기로점은 외국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최근에 여기서 외국인이 공매도 친 거를 쇼커버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는 거지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물량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좀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네이처셀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의 추적하는 흐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제 말이 어떻게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400원 장중에 내일 살짝 무너지는 건 상관없겠지만 결국엔 이 구간을 종가상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갭을 메꾸는 자리 25,000원 그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의 요지는 못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어졌다가 이제 내려가는 게 짧아진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게 짧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방일 수순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추세 흐름상 근데 여기를 찢어놨잖아요. 그죠? 여기를 찢어놨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아까 HAB에서 중요한 라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이 한 32,000원 정도 되는데 32,000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올라오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털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은 어느 정도 네이처셀이 더 크게 갈 거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평단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나서 평단가를 내릴 작업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 10,000원, 15,000원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내려오면 그냥 비중을 더 담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런 고점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실을 하고 나서 다시 담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릴렉스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당연히 주식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지금 평단가가 위치해 계신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제 말대로 지금 32,000원 구간 이 구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이 구간까지 탄력적으로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돌파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인트 스탠 같은 경우에 식약처 반려가 났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세 번째 반려예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FDA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의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FDA 승인을 받는 데까지가 빠른 시간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생겨나는 것조차도 지금 당장은 생겨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도 몇 개월 이상은 지금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구간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최소한도 여기까지 찍고 나서 땅바닥을 만들던가 좀 더 이탈시켜서 개미를 털어먹는 그런 흐름이 나오던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반등이 32,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맞춰놓으신 우리 주주님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 바닥 신호 보이시죠? 이 바닥 신호도 지금 이때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 안 나왔어요. 대세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쵸? 자, 멀리서 볼게요. 차트를 최대한 끝까지 볼게요. 지금 나온 구간이 이때 나왔고요. 그쵸? 이때 나왔고 이때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만 봐도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는지 볼까요? 자, 이 시세 초입에서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의 진입로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1차 신호가 나오고 나서 상승, 또 신호가 잡히고 나서 바닥 다지고 나서 큰 상승.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신호가 잡히고 그리고 세력 2번의 신호도 여기에서 과매도권으로 내려갔다. 그럼 더할 나위 없는 우리가 바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봉상으로 넘어와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았던 건데 분명히 여기에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길어진 하락 추세형으로 변한 거예요. 분명히 변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게 짧은 구간으로 이제 변할 겁니다. 그게 한 맥시멈이 32,000원이에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당장은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어느 정도 기간적인 소요가 된 후에 물량 소화가 된 후에 올리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32,000원까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HLB와 네이처스의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운영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호응도가 없으면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이처스의 주주님들이나 HLB 주주님들 저의 이런 차트 분석이 계속 앞으로도 해주길 바라신다면은 지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지 저도 힘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주가가 대폭등을 하기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대폭등을 하기 직전에 잡는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때 이 바닥을 다진 지점부터 이 구간까지 현재 몇 프로가 올랐나요? 지금 어렴풋이만 봐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8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닥만 잘 선점해 놓는다면 이 구간에서 자르든 이 구간에서 자르든 밥그릇만큼 계속 수익권에서 잘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 선정을 한 이후에 최대한 바닥에서 잡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듯이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잡으시려면은 먼저 장기 이평선을 세팅하셔야 되는데요. 대폭등 종목을 잡으시려면 일단 세력이 적게는 몇 개월 혹은 많게는 몇 년에 걸쳐서 매집이 된 종목을 잡아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에 해당하는 60일선과 장기 이평선에 해당하는 121선 그리고 224일선 세 개의 이동평균선을 세팅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세력이 매집이 거의 다 완료되고 시세가 분출되는 지점에선 이렇게 이 세 개의 이평선들이 최대한 가깝게 수렴이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흐름의 특징을 꼭 알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추세 라인이 고점에서부터 점점 낮아지는 종목, 즉 하락 추세선이 마치 자로 잰 듯이 하방으로 점점 낮아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추세선도 하방으로 이탈하다가 캔들이 이 구간을 돌파가 됐을 때 보통은 이런 구간에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이런 큰 대폭등 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고 계신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라인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장기 이평선 이 세 개가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대폭등 시세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나오고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지지를 받고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ABL 바이오도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라인을 긋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여기서 분명히 수렴이 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자, 이런 과정에서 추세 라인을 캔들이 돌파했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고점이 생기면서 정말 완벽하게 추세 라인이 딱딱딱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장기 이평선 3개가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대시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긴 하겠지만 딱 이렇게 부합되는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목 발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그리고 추세 라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돌파가 되는 이런 구간 그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신호 수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 위에 보시듯이 대폭등 신호라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장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대폭등 신호를 보고 진입을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유튜버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시적으로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한번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적게는 한 달에 한 종목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아봤자 두세 종목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귀성이 있고요. 정확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차트를 넓혀도 단 한 번도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때 한 번만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대폭등 전에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종목을 공유받고 앞으로 진짜로 크게 급등하는지를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종목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종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저희 개인 번호가 하나 오픈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로 대폭등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세력이 모든 매집이 끝나고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의 종목들, 즉 이 대폭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와 함께 예상되는 목표가까지 함께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정말로 이 신호가 뜬 이후에 대시세가 나오는지 검증만 해보셔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체감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께 재능 기부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하단만 해주신다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려운 시장 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큰 수익 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